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한경 원장의 환자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환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현대 성인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제약회사와 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 현대인들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최대 매출과 최대 이윤이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회사와 식품업계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제약회사는 의사 교수들을 매수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가장 광고를 한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의학 연구는 제약회사가 의료 제조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역시 제약회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이나 학회, 세미나 대부분이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 정보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식품업계는 과학과 정치를 장악하여 과학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내주고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유리한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겐 정치 자금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허가를 약속받았다. 슬금슬금 사카린이 다시 허가되고 MSG는 위험한 식품은 아니었다고 재조명 받으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한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인 것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중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많지 않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자연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병원에서 나이아신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틴 약물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는 정치적인 힘도 강하고 돈도 너무 많아서 자사의 특허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연물질들을 음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 괜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쟁 대상을 제거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당연한 생리다. 치열한 사업 현장일 뿐이다.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에만 집중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한다. 그걸 치료라고 한다. 마치 폐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데 폐의 염증은 놔둔 채 열만 치료하는 격이다. 폐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열을 낮추는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음식과 생활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만 제거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비만, 고혈당, 고혈압 모두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당뇨는 그대로 놔둔 채 고혈압만 낮추는 약, 고혈압은 그대로 둔 채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약, 그런 것이야말로 사기에 가깝다.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뭘로? 반드시 약으로만. 그것도 제약회사의 처방약으로만.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는 많지 않다.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하는데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보험.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한 달 항암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다.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진정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보험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다.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차선책일 뿐이다.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영양 균형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소화불량, 가스, 방기, 변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한다. 복잡한 음식이라 함은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의 주식인 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녁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난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된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 있게 된다. 조금 과장하여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시작된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이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중요하다. 빨리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급성 사망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한다. 정신신체증이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혹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수년간 미워하고 그 생각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신신체증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정신신체증이 중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정신신체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을 못 빼고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이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 말이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는 듣는 것과 부르는 것 모두 해당되며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이어트에 관한 4가지 잘못된 속설. 속설 1.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진실은 좋은 칼로리와 나쁜 칼로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당분 칼로리는 지방 축적을 야기하고 배고픔을 유발한다.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에서 오는 칼로리가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이는 칼로리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질 좋은 칼로리는 자연식품에서 취하는 것이다. 질 좋은 자연식품인 가공식품에 비해 칼로리도 낮다. 신선한 자연식만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칼로리를 따져가며 먹을 필요가 없다. 속설 2. 유전자가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의학계는 여전히 유전적 영향으로 살이 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이상의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비만과 관련한 유전자가 32개가 있는데, 비만 환자 중 그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9%에 불과하다. 32개의 비만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체중 증가는 10kg에 그친다. 사람의 유전자는 2만 년에 걸쳐 겨우 2% 정도 바뀐다. 속설 3.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 실컷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를 다 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흔히 한다. 계속해서 정크푸드를 먹으며 운동량만 늘릴 경우 근육량은 늘어난다거나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식으로 건강해지기는 하겠지만 체중 감량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운동으로는 불량식품을 이길 수 없다. 체중 감량 면에서 봤을 때 운동만으로는 무리이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 식단이 필수다. 속설 4.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이 말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 지방은 살을 찌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로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준다. 고지방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하루 평균 300칼로리 이상을 더 태웠다. 운동하지 않고도 1시간 동안 달린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방 섭취는 대사를 높인다. 반대로 당분 탄수화물은 대사를 떨어뜨린다. 좋은 지방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반면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높인다. 암 치료 순서. 병원 치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 위에 2가지가 주가 되고 병원 치료가 부수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 심지어 부수적인 치료만 하고 주 치료에는 전혀 관심 없는 환자와 의사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암 환자가 제일 먼저 디톡스해야 할 것은 간이나 대장 같은 장기가 아니라 바로 머리다. 생각, 정신, 영혼이다.
감정 청소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너무 많다. 예일대 연구 결과를 보면 억눌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다. 용서하지 못함, 분노, 질투, 배신감, 꾹꾹 누르고 분출하지 못한 스트레스, 성냄, 짜증, 어쩔 수 없는 상황,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못하는 성격이나 상황은 암을 일으킨다. 대신 반대되는 감정들에 충만하게 휩싸이면 좋을 수밖에 없다. 용서, 화해, 사랑, 대충대충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큰 웃음은 암을 몰아낸다. 억지로 혹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모른다.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다.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인다.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 암에 걸린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증상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결과물이다. 몸의 생존 본능이다. 경고 신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다.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확 달라져야 병의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